코스모스 피어있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금 저희 뒤에 배경부터 해서 노래까지 고향 생각이 절로나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타지에 살면서도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네. 같아요.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통과한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고향 또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또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의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야,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내 고향 응원 제도인 건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꽤 큰 도움이 되겠어요. 네, 내후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지자체들이 환영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고향 사랑 기부금으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부천 작동 옛 군부대 부지가 지역 문화시설로 탈바꿈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의 내용을 토대로 작동 군부대의 미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인천 이음이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에 대해 선거용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일산대교 무료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공사 현장 내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물 설치를 규정한 것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폐쇄된 옛 군부대 부지가 지역의 문화시설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환경 영향 평가를 앞두고 있는 부천의 옛 작동 군부대 부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지역민들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문화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천 작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재생 사업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대지 면적 7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옛 부천 작동 군부대 부지.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오는 2025년까지 문화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창작과 체험, 환경, 문화가 공존하는 숲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에 판타지아 부천을 더해 가칭 판타 포레스트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간에도 이색적인 테마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구상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인 어떤 그 작동 군부대만의 이야기거리, 그다음에 어떤 그 문화재생의 각 장에만 어울리는 어떤 시퀀스를 좀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활력소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철거부터 시작해 전시시설이 될 창조예술센터, AR 등 미디어 체험 공간이 1단계 사업에서 가장 먼저 구축됩니다. 이후 작가 위주의 창작시설이나 지역 연계 콘텐츠를 생산하는 스토리텔링 센터 등은 각각 2, 3단계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1단계는 창조예술센터, 디지털 창의 아카데미, 창의 도시센터, 디지털 미디어 체험관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후에 점차적으로 시설 가운데 가장 공을 들여 건립하는 창조예술센터는 문화재생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억 원에 달하는 1단계 사업 예산의 70% 이상이 이곳에 투입됩니다. 최대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전시장과 함께 강연이나 대규모 회의 등을 위해 인원 1,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주민 중심 시설이나 지역 특색을 살린 공간 등이 최종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국가지정 문화도시, 이 부천시가 문화도시인 걸 알고 계시죠? 플러스 지금 말씀드렸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작동 군부대 문화재생사업 플러스 전체적인 사항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좀 담아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작동 군부대 문화재생 사업의 최종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되는 가운데 이를 토대로 내년 초에는 사업 추진단이 구성되는 한편 본격적인 설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 시민분들 지역화폐 인천 이음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지역화폐를 넘어 음식 배달 등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인천 이음이 이제는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네, 4차 산업을 지역 전통시장에 접목시킨 건데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퇴근 전 저녁 식사를 고민 중인 김남수 씨. 인천 이음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이음 장보기에 들어갑니다. 조미김 등 그가 선택한 식재료들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곧바로 전송됩니다. 상인들은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상품을 포장합니다. 그렇게 포장된 상품들은 공동 배송센터에 모여 즉시 가정으로 배송됩니다. 아까 막상 주문한 거 보니까 쿠팡 이츠나 뭐 마켓밸리 같은 거에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도 되게 좋은 것 같았고 시장에 그 물건을 사는 것 같아서 뭐 지역 소비 뭐 그런 거 같은 데서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인천 이음이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배송료는 10,000원 이상일 경우 무료, 10,000원 미만일 경우 2,000원입니다. 평일 오후 5시 이내에 주문 시 2시간 이내에 주문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도 일반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다양한 유통 구조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분들 이제 선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음몰 그쪽 하다 보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커요. 지금 수수료도 이 일반 제가 이제 스토어팜이나 UMF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 너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커다란 경쟁력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인천시는 4차 산업에 발맞춘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비대면 소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통시장 혹시 매출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전통시장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차원이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집 근처에 가까운 전통시장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이음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는 부평 깡시장과 계양산 전통시장 등 지역 14개 시장에서 운영합니다. 인천 이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만큼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사실 저도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의 특성상 퇴근을 하고 가면 닫은 곳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네. 수 없이 마트를 찾거나 또 새벽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비슷한 네. 것 같아요.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오후 5시 전에만 주문하면 2시간 내에 배송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같은 직장인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좀 널리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런 거 왜 이제 알았을까요? 인천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인천 이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소비자와 시장에 모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요즘 같은 시국에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남미경 부천시 의원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입니다. 예, 자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자, 먼저 조례 준비한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네, 근본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는요. 먼지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대기 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네, 조례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들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장 난림먼지 저감 시설 설치, 그리고 대기 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운영에 대한 대행 근거 신설하였고요. 미세먼지 저감 시책 및 대기 환경 개선에 관심이 있는 시민 참여단의 모집,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조례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부천시에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 및 소규모 공사 현장의 날림 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공사장 내부에 단순 살수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분이 현장에 파견되어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참여단의 구성, 운영과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서 부천시 미세먼지 정책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이었습니다. 일산대교 공익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의원이 일산대교 공익 처분 절차를 질문하자 이재명 지사는 공익 처분은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수익을 보장해주고 적정 가격을 줄 테니 지자체에 팔으라는 것이라며 운영 주체의 손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가 대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남경필 지사 때부터 추진하던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시정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천의 스토리 콘텐츠 플랫폼이 될 새 홈페이지 스토리창이 21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스토리창은 올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주요 소재로 주목받은 괴담을 목록화하고 이야기 대회 수상작이나 창작자 습작 등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구축은 스토리텔링 콘텐츠 플랫폼 조성의 1단계 사업으로 부천시는 이를 기반으로 창작자와 제작자를 연결하는 등 콘텐츠 산업을 확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부천시는 또 오는 2025년까지 옛 작동 군부대 부지에 스토리텔링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계양구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계양 산성박물관에 전시와 교육, 연구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물을 공개 구입합니다. 구입 대상 유물은 한국의 산성과 계양 산성 관련 자료, 인천 계양 지역 관련 자료 등 계양 지역의 변천사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유물 매도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유물 매도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계양 산성박물관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도굴품과 작물, 위조품 등은 매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김포 고촌 물류단지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김포 소방서는 최근 경기 소방재난본부 심의를 통해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된 고촌 물류센터에서 화재 대응이나 소방차 진입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촌 물류센터는 물류시설이나 창고, 또 숙박시설이 몰려 있어 화재 하중이 높지만 대형 소방 차량 출입이 어렵고 소방 용수 확보도 쉽지 않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다자녀 진료비 감면입니다. 부평구가 부평 세림병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과 다자녀 가정의 병원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오는 11월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부평구 내 다자녀 가구는 협약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부평구의 합계 출산율은 0.71명으로 인천시의 평균인 0.83명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출생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3000번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김포를 지나 서울 합정, 신촌까지 운행하는 3000번 버스가 준공영제 노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소식인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해당 노선을 준공영제 시범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1년여 만인 이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행되면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신규 차량이 투입됩니다. 좌석 간격은 기존보다 더 넓어지고요. 내부 공기 질을 바꿔주는 시스템도 설치된 차량입니다. 또 탑승 중에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USB로 충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3000번 버스는 평일과 주말 모두 동일하게 하루 90번 운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